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음, 이용이 부른 잊혀진 계절, 그런 음악이 있죠. 그게 이제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음, 뭐 요즘도 많이 듣지만, 한때는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몇 년 전에, 할로윈데이에서 많은 사람이 압사를 당한 사건이 있었죠. 정말 그 아픈 기억이 또 내리 저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가슴이 좀 시린 날이네요. 자, 10월의 그 마지막 날, 10월 31일이 되는데, 이날은 우리 이 역사에 있어서 또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살펴봤습니다. 바로 1883년, 오늘 10월 31일 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가 창간이 된 날입니다. 이날 태어난 거죠. 한성순보의 생일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요즘같이 뭐, 언론은 이 시대 만고의 역적이다라는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한성순보가 보여준 언론의 사명, 우리가 이걸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제목은 한국 언론의 시작, 한성순보의 날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언론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883년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가 창간이 된 날이 되겠습니다. 이 신문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고 조선이 근대 세계와 연결되는 어, 연결 연결의 첫 번째 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그날로 한번 시간 여행을 한번 가볼까요? 19세기 후반에 조선은 이제 커다란 변화의 이제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이면 1800년 내 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갑신정변에 뭐 갑오경장에 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뭐 아관파천이 있고 그야말로 만국조선이죠. 이래다가 이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이제 우리가 체결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조선이 이제 개항을 했죠. 그야말로 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서양한테 당한 그걸 그대로 조선한테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큰 배를 끌고 와갖고, 응? 뭐, 그, 이 수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그 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와서 뭐, 그러다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갖고서 이제, 어,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개항을 하게 되는데 그 개항을 하게 된 그 이제 계기가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개항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개화 정책이 이제 추진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 정부는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죠. 이왕 뭐 개항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도와 문물이 이제 막 들어오는데 그걸 국민에게 알리고 또 외교적인 상황을 이제 공유할 어떤 그 근대적인 정보 전달 수단이 이제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이제 그때 당시로는 이제 신문이죠. 요즘 같으면 뭐 방송도 있고 TV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유일한 정보 전달 수단이 그때 당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신문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뭘 알리려면 방을 붙이고 그랬었죠. 근데 그 뭐 방 같은 것은 여기저기 붙여봐야 또 뭐 비 오면 젖고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이제 한자로 다 방을 써서 붙였다 그러면은 관료층, 좀 양반 계급 이런 사람들이나 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그 기관지 형태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지 형태의 신문을 발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방문국에서 이제 발행을 하고 통이 김우아문이 주관한 한정순보가 이제 바로 1883년 10월 30일 그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요즘은 뭐 날마다 신문이 나오지만 일주일에 이제 세 번 찍어내는 그런 하루 일주일에 세 번이니까 하루를 하루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일요일 날 뺀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은 이제 한문으로 작성된 관보형 신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그 관보형 신문이라고 하면 무슨 공문서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한문으로 작성이 됐다라는 얘기죠. 순한문 그 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계급이 이렇게 한정돼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한성순보는 근대 언론의 형태를 처음으로 도입한 공고지였다. 그리고 신문의 주요 구성은 이제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 소식, 조선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법령, 인사발령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관보 형태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소식으로 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뉴스를 소개를 해 주는 거죠. 이때 당시에 뭐 국제라고 하면 중국과 그다음에 뭐 일본, 그다음에 뭐 미국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서양 하여튼 그렇게 크게 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양 문물을 또 일본의 문물, 중국의 문물을 갖다 이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개화 사상이 막 이제 꽃을 피게 되죠. 그러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이 들어오고 제도가 들어오고 또 문명이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설명하는 그런 난이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이 국내 국제 문물 소개 이렇게 세 가지 난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선의 시야를 한반도에 가두지 않고 세계로 넓히려는 이제 시도가 여기에 깔려 있었던 거죠. 비록 이제 한문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로 지식인층이 읽었지만 그래도 그 지식인층이 읽고 또 말로 다 이렇게 그 전파가 되니까 정부의 정책과 세계 소식이 신문이라는 형식으로 배포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이면서 또 입에 입을 건너갖고서 그야말로 하층 그 계급까지 그 정보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바로 이 한성순보 창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창간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성순보는 단순한 신문 발행이 아니라 조선이 근대 언론 시대에 발을 들여놓은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정보 전달 체계가 이제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서양식 신문 편집을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제 뉴스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다. 근데 외국 뉴스, 외국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정보가 지식인층의 개화사상 확산에 불씨를 제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의 정치, 사회 소식을 국내에 소개하는 것은 조선이 자기중심의 전통 질서에서 벗어나 세계를 인식하는 첫 걸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의 전통 질서라는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그 뚜렷한 한계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관보 성격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뭐 인사 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정책 홍보 이런 그러니까 정부의 그 어떤 관보 관에서 하는 일을 갖다 알려주는 그런 관보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접하는 요즘 같은 신문하고는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제작하고 배포한 신문이었기 때문에 정책 홍보 중심의 일방향적 매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없었다는 얘기죠. 둘째는 이제 한문 사용으로 독자층이 제한이 되었다. 물론 한문 공부를 한 사람만 신문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 당시 백성 대부분은 문맹이었고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양반과 관료 계층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상층부 사람들만 이제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셋째는 발행 기간이 짧았다는 거죠. 제작 문제와 그다음에 신문 대금을 받으려면 독자층이 넓어야 되는데 독자층이 굉장히 협소한 거죠. 이 저변을 확대하기 전에 경영난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1년 남짓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폐간이 되었다는 게 세 번째 그런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때 당시는 뭐 그야말로 조선 말기 시대였기 때문에 왕정 시대였었죠. 왕의 말 한마디면 법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그걸 놓고서 백성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자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기사가 정부의 통제 아래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뭐 비판이나 감시 기능은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이 한성순보의 한계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볼 때 한성순보는 진정한 의미의 신문이라기보다는 근대 언론으로 가는 과도기적 시도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즉,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정부도 알겠죠. 조선 정부도. 조선 정부 하니까 좀 이상해. 조정이죠. 조정 그야말로. 1886년에 한성순보의 후신인 한성주보를 갖다 이제 창간을 또 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때부터 한글이 병기가 돼갖고 일반 백성들도 조금씩 신문을 이제 접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주보네요. 내용이 다차롭긴 했지만은 주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죠. 이틀에 한 번 나오는 것보다는 더 이제 빈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1890년대 들어서 이제 민간 신문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성순보가 있었기 때문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의 기능이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됐죠. 그래서 그 과정이 결국은 한국 언론의 뿌리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평가를 받는데 어,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성순보는 한국 언론의 출발점이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양식 언론 제도를 조선에 처음 소개를 했고 그 신문이라는 형태가 그런 거죠. 그다음에 조선 사회를 세계와 연결하는 그 첫 창구가 됐다. 왜냐면 외국 소식을 이제 여기 접해서 물론 뭐 그 독자층은 한정이 돼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소개가 되고 그 말이 시간은 걸릴지라도 또 전파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시도가 없었다라면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는 또 그보다 훨씬 더 늦게 시작이 됐을지도 모르는 거죠. 자, 1883년 10월 31일 한 장의 신문이 역사를 바꾸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검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 그 이름이 바로 한성순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접하는 신문, 방송, 온라인 뉴스의 첫걸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시작이 역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그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날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성 순보 창간일. 뭐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도 일종의 그 언론이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의 그 밑바탕이 한성순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좀 분명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역사 속에서 오늘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용의 잊혀진 계절 좀 한번 나름대로 흥을 거두면서 10월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